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BDG의 양디입니다. 드디어 오랜 시간 함께했던 맥북을 떠나보내고 작업용 데스크탑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 정도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만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편집하면서 한 번쯤은 겪어봤을 답답한 순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프리미어 프로 꿀팁 시리즈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BDG의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 프리미어로 편집을 하다 보면은 작업 공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창이 너무 작다 보니까 소스가 조금만 많아져도 내가 원하는 소스를 찾으려고 한참 드래그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아니면은 뭐 타임라인에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쌓다 보면은 또 이 타임라인도 좁아서 확인하려면은 또 열심히 드래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이거는 큰 모니터를 써도 아니면 큰 모니터를 2개 써도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전체 화면 기능입니다. 자, 사용법은 진짜 간단합니다. 확장하고자 하는 영역으로 이 마우스를 옮기고 숫자 1 옆에 있는 물결 키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해당 영역이 전체 화면으로 확장이 됩니다.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가고 싶으면 물결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원래 크기로 줄어들어요. 원하는 화면으로 옮기고 물결 키 누르고 다시 이렇게 이 마우스가 그냥 있는 위치에 자동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창에 잘 지금 여러 가지 썸네일들이 있어서 찾기가 힘들잖아요. 물결 키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모든 영상의 썸네일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타임라인을 넓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바로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창을 전체 화면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좀 더 전체 화면, 큰 화면으로 플레이를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창을 키우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잠깐만 화면을 키워서 보는 용도라면 이 물결 키를 이용하는 게 훨씬 이렇게 쉽고 간단합니다. 프리미어에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주려면 이 그래프를 좀 조절을 해서 가속도를 더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작업을 하려고 예를 들어 이 포지션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 그래프 영역을 확장을 시키면은 이게 키울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 이펙트 컨트롤 창의 경계를 이런 식으로 잡아 늘려도 방금 알려드린 이 물결키를 눌러서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만들어도 뭐 이 그래프의 위아래 폭은 더 이상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때문에? 이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복잡한 작업을 하려면은 이 창이 좁아서 진짜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이거 핸들, 요거 핸들 한번 클릭하려면은 진짜 집중해서 클릭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넓은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타임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옆에서 쑥 하고 들어오는 간단한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면은 그래프 작업도 이렇게 조금 해줬고요. 이 그래프를 이제 여기 있는 타임라인에 한번 띄워 볼게요. 지금 요 클립이죠. 애니메이션 적용이 된 게 이 영상 클립 앞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노란색 FX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클릭하면 이렇게 팝업 메뉴가 뜨는데 원래 기본 세팅은 오파시티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준 모션의 포지션으로 가서 클릭을 딱 해줍니다. 지금 뭐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빈 곳을 더블 클릭을 따닥 해서 띄워주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애니메이션 그래프가 이 클립 위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만큼 옆으로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계에 쭉 늘려주면은 위아래로 확대가 되고요. 당연히 플러스 누르면은 양옆으로도 확대가 됩니다. 속이 다 시원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키프레임의 위치를 잡고 옮기거나 여기 있는 핸들을 잡고 움직이는 등 이렇게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게 앞, 뒤 키프레임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키프레임을 추가한다든지 하는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도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레임이 많아가지고 복잡하거나 디테일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왔으니까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소스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수백 개 가까운 이 인서트 샷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쓴 장면을 또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쓴 장면을 다시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죠. 이 중복 사용한 거를 일찍 발견하면은 그냥 바로 다른 컷으로 교체하면 되겠지만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면은 이 바꾸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도비도 그걸 알아서 이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자, 타임라인에 보시면은 요 위쪽에 이렇게 펜치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가운데 Show Duplicate Frame Markers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제 타임라인에 있는 영상과 똑같은 영상을 하나 이렇게 딱 불러와 보도록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영상 클립 아랫부분에 색깔선이 생기죠. 만약에 이 두 클립 중에서 하나의 길이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이면은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만 이런 색깔 표시가 유지가 됩니다. 이걸 아예 만약에 지워버리면 이렇게 사라져 버리죠. 이거를 처음부터 설정을 해 놓으면은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는 순간부터 내가 동일한 클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컴 사양이 좀 좋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 게 꺼려진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선 이렇게 꺼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뭐 컷 편집을 이렇게 마친 상태에서 이제 중간 정도에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지, 켜서. 그러면 아, 내가 같은 걸 썼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편집을 한참 하다 보면은 이미 컷 편집이 끝난 영상의 원본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 긴 영상 중에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다른 부분의 영상을 쓸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찾으세요? 이 타임라인에서 파일 이름을 확인을 하고 프로젝트 창으로 가보면은 이름도 비슷하고 썸네일도 비슷하고 위에 뭐 검색창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타이핑 하려면은 벌써부터 좀 지치는 느낌입니다. 그냥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알아서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웬걸, 역시 프리미어에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매치 프레임이죠. 자, 메뉴 중에 여기 시퀀스 부분에 보시면은 매치 프레임이라고 보이시죠? 단축키로는 F입니다. 이게 쓰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찾길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F키를 한번 딱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소스 창에 영상의 원본이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조금 올려서 또 F, 또 이렇게 쭉 올려서 F,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하나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 영상 사용한 부분에 맞춰가지고 여기 소스 창에 인 아웃 점이 찍혀 있는 건데요. 그냥 우클릭 하신 다음에 여기 클리어 인 앤 아웃 클릭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인 아웃 점이 삭제가 되고요. 새로 사용할 부분에서 이렇게 쭉 옮겨가지고 인점 아웃점 IO 눌러서 다시 잡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영상 드래그 하면은 바로바로 타임라인에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하면서 이 소스 창 열심히 뒤지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F 한번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해결하시면 됩니다. 프리미어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네스트, 이 중첩 시퀀스 기능입니다. 뭐 여러 가지 클립의 효과를 한 번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타임라인도 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네스트로 묶어놓은 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다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분명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컨트롤 Z를 눌러가지고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지나와 버렸고 이 네스트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전체 클립들을 선택을 해서 다시 원래 시퀀스로 돌아와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거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이 타임라인 위쪽에 이 타임코드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 되돌리고 싶은 이 네스트 시퀀스를 찾아가지고 바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이 타임라인 위에 이 녀석, 이 아이콘이 뭐냐면요, 이 시퀀스를 다른 시퀀스로 불러올 때 하나로 묶인 클립으로 가져올 것이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갖고 올 거냐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원본 클립들로 가져올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체크를 하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는 하나의 시퀀스가 불러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풀면은 이 시퀀스 안에 있는 각각의 클립들의 상태로 타임라인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스트로 묶인 영상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 사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오늘은 이렇게 편집하다가 답답했던 그런 순간을 속 시원하게 만들어줄 프리미어 프로 꿀팁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러한 팁과 노하우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게 되는 거니까요. 꼭 익혀두시고 사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래에 있는 공유하기 누르셔서 주변에 있는 영상 꿈나무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저는 BDG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